자, 쌤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과제를 하고 있나? 진짜인데? 해야 돼 안 할지 쌤이 이게 기한은 체크가 안 돼가지고 약간 고민이 많은데 기한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어. 그치, 그래야 하지. 아인슈타인. 그럼 다 했어요. 할만해? 근데 칼국수니 빵꾸만. 부산국서는 당장 시험 되니까 급하면 또 하겠지. 그렇지 않나? 쌤 한테 중간고사 범위가 공간도형까지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공간좌표 전까지. 공간좌표 전에 잘릴 것 같아. 네,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절반? 그게 절반이야. 네? 그게 절반이야. 시너지로요? 응? 시너지로요? 시너지가 안 나와. 아 그래요? 한 2년쯤 뒤에 나올걸?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책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할 것 같아.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할 것 같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이제 짧기를 해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일단 RPM은 새로 나온 걸 한 번 더 풀 생각은 가지고 있어. 오케이? 자, 일단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분이 내분점인데 책을 봐도 좋고 강의 노트를 봐도 좋은데 공식이 어때? 공식이 어때? 공식이 어때? 그냥 똑같다 맞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Z좌표가 추가되는 것 빼고는 그냥 퍼펙트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라는 점이 x1, y1, z1이라고 주어지고 B라는 점이 x2, y2, z2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제 m 대 n 내분점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왜 그럴까? 이제 사실 그려보면 당연한 건데 좀 더 크게 그릴 거예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 이제 이번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M 대 N 내분점은 M이 만약 한 이쯤 되고 한 N이 이쯤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이 길이가 M인 거고 여기가 N인 거잖아, 맞지? 그때 만약 내가 M 대 N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요 점의 Y좌표는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점의 Y좌표와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사실 이제 이 선분이 누구랑 평행해? Y축이랑 평행하거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의 Y좌표랑 사실 완벽하게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점의 Y좌표는 요 친구의 M 대 N 내분점의 Y좌표가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점의 X좌표와 Y, Z좌표와 이 점의 X좌표와 Z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요 점의 Y좌표가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에서 즉 다시 말해서 얘가 X1, Y1, Z1이 될 거고 얘가 X1, Y2, Z1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Y1과 Y2의 M 대 내분점을 구하면 이게 바로 요즘에 그 Y좌표가 될 거고 그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랑 같다가 뜨는 거야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쌤이 아주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중점은 2분의 하면 되겠지. 내분점 수필 어떻게 공식?
2분의 x1 더하기 x2를 찾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삼각형이 주어져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무게중심이 무슨 점이에요? 무게중심도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3분의 중점의 2대1 내분점이잖아, 맞지? 결국 얘도 내분점 중점을 이용한 거라서 식이 똑같이 나올 거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얘는 증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질적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하던 공식이 그대로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잘 적용되더라 정도로만 하고 계산할 때 잘 써먹고 그 구조를 평면에서의 어떤 확장된 사고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책에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그러면 우리 필수제 7번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필수제 7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풀어볼게요. 이번이 A가 자고 했어? 이거 잘 풀었어? 빠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긴 한데 우리 그 내분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기하적 해석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의 2대1 내분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A에서 B로 가는데 그 중에서 A로부터 두 칸 간 점, B로부터 한 칸 온 점을 우리가 2대1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X좌표는 얼마만큼 변하지? 3만큼 변하지. 그러면 2대1로 나눠야 되니까 몇 칸만 더 가면 돼? A로부터 두 칸만 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얘가 3이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지. 괜찮니? 마이너스 1에서 5로 갈 때 얼마 커졌지? 6 커졌지. 그러면 4 커지면 되겠네. 3분의 2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4를 받으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0으로 할 때는 이제 3이 줄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만큼은 줄면 돼서 요 값이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썼던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똑같으니까 맞지? 피드가 갑자기 반항의 심이 보이네. 이 자식아! 이게 플렉스를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왜? 좋아? 진짜 안 켜져.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다음 8번이랑 9번도 풀어보십시오. 그냥. 그 8번은 뭐 하는 거지? 우리 평행 사변형은 이제 그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지. 두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같다를 가지고 그냥 풀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 됐다. 그래서 지금 두 대각선 교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A를 기준으로 중점 반대편에 있는 점이 C가 될 거고, 이제 B를 기준으로 이제 중점 반대편에 있는 점이 D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반대쪽 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점이 0,2,-3이 나오게 만드는 점 C와 D를 찾는 거지. 다 했어? 그 다음에 9번부터 9번. 9번도 너무 쉽다 맞지? 무게중심 좌표 찾는 거니까 그걸 하면 될 겁니다. 다 더해서 3을 나눈 게 2, 1이 되기 위한 ABC 값을 구하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지? 거기 255번에 보면 2대1 내분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 있잖아 맞지? 이거 기억하고 있지? 원래 무게중심과 같은 거? 잘,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했던 기본적인 성질들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 261번 봅시다. 261번. 이렇게 정육면체가 주어진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한모선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AG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삼각형 BDE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대. 그러니까 AG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 몇 대 몇인지 모르겠다. 근데 BDE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군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한 여기 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무게중심과 요거의 몇 대 몇 내분점이 일치한대. 그때 이제 그 M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이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무슨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좌표, 공간 좌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좌표를 도입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2, 0,0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는 2, 2,2가 될 겁니다. 요 점의 좌표는 0,2가 되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요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다 더해서 3을 나누게 되면 3분의 4가 될 거고, 또 다 더해서 3을 나누게 되면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4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이제 3분의 4, 3분의 2,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의 좌표를 잡게 되면 얘가 2, 0,2야. 요 점의 좌표를 잡게 되면 지금 그림이 몇 삐꼬야? 어긋나 있네. 요 점의 좌표를 잡게 되면 0,2,0입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몇 대 몇 내분점이 얘가 되는지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보면 이제 그냥 하나만 구해도 어차피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m 더하기 1분의 1대 m인가? 1 더하기 m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이제 m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얘가 3분의 4가 돼. 그러면 넘어가면 6m이 4m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이 2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1대2 매분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그냥 공식밖에 안 썼어, 사실. 맞지? 발상은 좌표의 도입이 유일한 아이디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방정식 넘어갈 건데 우리가 그 원방이 조금 이제 사실은 헤비했었거든. 이제 원방보다는 조금 나은데 뒤에 가서 이제 벡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원방의 그 어려웠던 친구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구조거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벡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구강은 원의 방정식 앞부분만 전반부만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해봅시다. 사실 이제 이 공간 좌표부터 내용을 조금 많이 준비하진 않았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진도가 바쁘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기말고사 거라 지금 했을 때 아주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진도를 한번 끝내는 게 조금 더 급해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봅시다. 후의 방정식. 일단 첫 번째 이제 구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의 정의가 뭐지? 보통 이제 한 점적으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 집합, 뭐 자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원래 이제 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의 정의는 한 평면에서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떤 점부터 거리가 일정한 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없으면 3차원을 기본 생각하는 게 맞아.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공간에서라고 해줍니다. 공간에서 한 정점, 주로 여기서는 C라고 많이 하거든요. 센터니까 C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집합을 보통 구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그 미묘한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구라는 거는 구가 한자어잖아, 맞지? 구를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되지? 애매하네, 맞다. 넌 모르겠다, 맞지? 근데 구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그 덩어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 근데 여기 이 정의대로 하면 사실 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의 표면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부를 포함하지 않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의도는 사실 이제 구면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이야기할 때는 원의 내부를 이제 포함해서 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 일상적으로. 근데 구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가 그 겉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 정의는 누구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표면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이. 응? 공이래? 공이 한자가 아니야? 아, 그럼 GPT가 알려줬어. 그래. 아, 공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자 같기도 해서 아니구나. 자, 어쨌든 합시다. 두 번째, GPT랑 친한가 봐. 쌤 어제 그러고 나 재미나게 싸웠는데. 아니 그 예전에는 재미나게 질문을 하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 요즘은 거의 1초 컷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똑똑해서. 리소스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대답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인기를 끌면서 리소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평균적인 대답을 하기 수준을 맞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델은 올려놨는데 대답의 퀄리티가 떨어져. 그럼 뭐야 이거? 쌤은 유료 구독자인데 그냥 서서해서 서서하다 이렇게. 서서하다가 아니고 이게 사용자를 이동 아니야. 왜냐하면 GPT한테 똑같은 질문하면 GPT도 한 30초 고민하는 거를 얘는 1초 만에 대답한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그렇게 이용이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사실. 이용자도 누가 더 많아? GPT가 더 많아. GPT가 아직 60%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싸워. 그건 아니고 이제 분노해. 자, 여튼 합시다. 이용자를 존중해라 이렇게. 자, 여튼 합시다. 요새 그런 거 있다면서 AI 대화방 있다면서. 못 들어왔어? 그런 게 있대. 그럼 지들끼리 AI끼리 대화. AI끼리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면 좀 무섭대.
약간 그 한국에도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 아 약간 진짜 무서운데 머슴방이라고 만들었대. 머슴이 뭔지 알아? 아니 알잖아. 예전 조선시대 그래서 이제 AI가 자기들이 이제 머슴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어쨌든 좀 약간 이게 어디로 갈까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그런 게 좀 있어. 자, 쌤 저좀 하고 있어. 자,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너 나한테 구박에 찌르고 만들었대, 그렇지? 자, 여튼 합시다.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완전 가볍거든요. 자, 이제 구의 방정식 구한 거거든요. 이제 구할 건데 그냥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그 구위의 임의의 점을 p x, y, z라고 하게 되면 정민아, 네. 정의 방정식이 뭐지? 너무 어렵다, 맞지? 서영이 대답할 수 있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사실 쌤들한테 물어도 이렇게 멈칫해.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대부분 다 이거를 평소에 막 따로 막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 많은 쌤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다 대답을 하셔 대부분. 근데 이제 항상 네임이 되는 건 방정식이야. 왜? 수식을 받는 단어가 수식을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하지, 맞지? 방정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건 한 글자예요. 이건 알잖아. 방정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방정식의 미션이 뭐야? 근 해를 찾는 거잖아. 근 해 둘 다 한 글자라서 둘 다 괜찮아. 자, 어쨌든 우리가 근 또는 해를 찾는 거야. 근데 그 해를 찾았더니 뭐가 되더래? 도형이 되더래. 정확히는 그 해를 몇 개쯤 됐지? 무수히 많다, 맞지? 그 무수히 많은 걸 다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도형이 되었다. 그럼 평면 도형이 방정식이 되는 거야. 공간 좌표 찍었다? 공간 도형이 되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지. 공도방이라고 하더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는 지금 공도방을 처음 이제 구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뭘 하고 싶다는 얘기야? 저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저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구가 되는. 오케이? 정확히는 구면이 되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놓고 지금 우리가 중심을 C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이제 스몰 r이라고 하게 되면 CP가 뭐가 되는 거야? R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럼 C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 C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거리 공식 우리가 아까 배웠으니까 PC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C의 제곱은 R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지.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C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 z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 해가 뭘 이룬다고? 구면을 이룬다. 여기까지 괜찮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의 방정식 보통 이제 구면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감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면을 가리킨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다, 맞지? 원방에서 그냥 z만 하나 추가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중심이 A, B, C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구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주게 되면 거꾸로 이 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일반임이 있었잖아, 구의 방정식에서도 일반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임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16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제 구의 방정식 일반임은 전개하면 항상 이런 꼴로 만들어지겠지.
항상 이런 꼴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방은 미정계수가 몇 개였지? 미지수 말고 미정계수 A, B, C 3개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점 3개가 결정되게 되면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다 이런 표현 썼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9는 몇 개의 점이 결정돼야 되겠어? 4개의 점이 있어야지만 9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의 방정식을 구하기 바랄 때는 4개의 점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표준으로 고쳐 쓰게 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이 될 거고, 이제 여기다가 4분의 a 제곱을 더했으니까 여기다가도 4분의 a 제곱을 더하고 4분의 b 제곱을 더하고 4분의 c 제곱을 더하고 그리고 빼기 d를 쓰면 이제 처음 식과 똑같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를 4분의로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좌변은 뭘 나타내는 거지? 좌변은 우변이군요.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9가 정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4d가 양수일 때 이 식이 9의 방정식 혹은 9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c가 될 거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d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근데 사실 원방이랑 똑같아서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조금 뭐가 있어서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52쪽 갑시다. 52쪽. 우리가 이제 원방에서도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했었잖아. 지금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원,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좌표 축에 여기 공간에서도 그걸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대상이 두 개가 돼. 좌표 축에 접할 수도 있고 좌표 평면에 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다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건 좌표 평면에 접하는 거. 좌표 평면.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xy 평면이 있다고 치자. 근데 xy 평면을 아까 뭐라고 쓴다고 했었지? 무슨 평면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z는 0 평면이라고 했었지. 물론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밑에서 접할 수도 있고 우리 위에서 접한다고 해봅시다. 이 우리가 좌평면에 접한다고 할 때는 항상 중심을 기본으로 이렇게 중심을 기본으로 중심 먼저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게 c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9의 방정식은 어떻게 씁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c의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좌표 평면, 다시 말해서 xy 평면에 접하는 9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니? 정확히는 여기가 이제 절대값을 써줘야 되겠지. 왜냐면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 있을 수도 있어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 세 평면을 모두 두 평면을 접하는 건 그냥 해봐. 사실 오히려 더 드물게 나와. 세 평면을 모두 접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방에서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어떻게 처리했었지? 기억나? 이때 항상 반지름을 먼저 잡고 시작했어. 오케이? 왜냐하면 반지름이 결정되면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은 반지름과 항상 같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 먼저. 이렇게 잡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심이 어느
뭐지 공간에 어느 영역에 어느 공간 혹은 영역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그 농구공이 하나 있다고 하자. 선생님 손에 농구공이 있다고 하자. 그걸 이제 평면을 동시에 접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공을 들고 어디다 놓겠어? 구석에 놓겠지, 맞지? 그러면 그때 그 중심의 좌표가 그 공간의 부호랑 공간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다 접해버리면 이걸 넘어갈 수도 없고 이쪽 넘어갈 수도 없고 밑으로 넘어갈 수도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호가 결정된 거야.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8개의 공간 중에 어느 공간에 속하냐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결정된다고.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만약 이 공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지났는데 그 부호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그들의 부호가 다 똑같게 돼 있어. 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 공간에 속해 있어야 돼. 어떤 점을 지난다고 보장돼 버리니. 정말 많이 졸리지?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어느 공간에 속한지 확인하고 나서 부호 결정해서 풀면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가 양수, y가 양수, z가 음수인 공간에 이제 구가 x, y, z 평면에 모두 접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잡을 거니까 중심은 그냥 쟤랑 부호가 똑같다고.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 순간 r은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의 양수 부호가. 그래서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 되고 이거 가지고 그냥 구방 만들면 그냥 됩니다. 괜찮지? 이게 이제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리는 괜찮아? 사실 쌤도 뭔가 멋진 걸 하고 싶은데 멋진 걸 하면 어려워지면 시간이 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본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하는 게 지금은 더 급합니다. 힘내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거야. 좌표 축에 접하는. 자, 그냥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Z 축에 접한다고 그러죠. Z 축에 접한다고 해보자. 얘도 똑같이 이제 중심 먼저 잡는 건데 여기 이제 A, B, C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럼 이제 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친구와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직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요 점은 이 점의 Z축에 대한 정사임이 되는 거야. 수선의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0,0,C가 되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괜찮아? 그래서 그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만약 이제 x축에 접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 좌표만 살고 나머지 죽어서 반지름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물론 반지름이 제곱이잖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민이 어떡하니? 아니 뭐 이걸로 맞을래 하려다가 역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아니 근데 물론 장난으로 이거 빨리 한 건데 누가 아까 이거 열었고 안 닫았지? 저요. 그래. 너를 방어했구나. 그래서 어쨌든 자 그다음 두 번째 세 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세 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x축, z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z축이 이렇게 있고 세 축에 모두 접하는 구를 그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구의 중심으로부터 각 축에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아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중심이 구의 중심이 이제 a, b, c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축에 접하려면 여기 a, 0,0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여기에 접하면 0, b, 0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여기 접한다고 하게 되면 0,c, 0과의 0,0c지 cy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럼 이들은 전부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야 원의 중심부터 원의 점까지 거리는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괜찮니?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내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괜찮은 거 맞지? 아니 공 들고 이렇게 구석 쳐박아 봐. 오케이? 물론 평면에 접하게 쳐박는 게 아니고 이건 평면 넘어가는데 축에 접하게 직선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거기에 끼워 넣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래도 각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건 A랑 B랑 C랑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제곱이 같다고 절대값이 같다라고 쓰기는 해야 됩니다. 괜찮니? 그리고 얘랑 똑같아.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이 이게 만약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1번 그 공간에서 만약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한다고 하면 중심의 좌표는 모두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느 영역에 중심이 속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공중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긴 할 거라서 구중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긴 할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일관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다. 보통은 이제 저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만약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중심이 x가 양수, y가 양수, z가 음수인 영역에 있다고 치자. 그럼 뭐가 돼? 아 참 이거에서 a 제곱이랑 b 제곱은 어떻게 돼? 절대값이 같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2루트 a가 된 거야. 이상한데? 거꾸로 써보죠. 루트 2 절대값 a 뭐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은 이렇게. 그냥 루트 2a 제곱이 될 테니까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가 되잖아, 맞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의 방정식을 쓰면 이때는 이제 중심이 a, 마이너스 a이고 반지름이 루트 2a다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서 내가 a를 양수로 썼으니까 반지름 루트 2a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구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보통 얘가 잘 나오고 얘는 상대적으로 이게 한 10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올까? 하여튼 그 정도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체감상. 자 그러면 우리 134쪽 풀어봅시다. 다녀오십시오. 이 사람들 신종 상태 유지하려나? 그 10번 문제 할게 그냥 시간이 조금 바빠서 10번 문제는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그냥 중심이 주어지고 이제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중심 찾고 그 나머지 한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 찾으면 한번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그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으니까 중점을 구하게 되면 걔가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중심과 단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또 반지름을 구해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이제 그냥 깡으로 4점이 주어졌는데 보통 지금처럼 구해 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미정계수가 몇 개나 돼? 4개나 되잖아. 지금 연립 다 하라고 막 해보지 않았지. 보통은 이렇게 원점이 하나 들어가게 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해보면 되는데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리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e는 제로. 근데 이제 000을 넣으면 이제 사도로 t가 0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이건 이제 원점을 지난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정보입니다. t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200부터 할까? 200. 그럼 이제 4 0 0 2a 0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0 이제 할까?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0 a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b가 b가 제로가 되네.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 3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4 9 1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3이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c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워지고 c는 10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구방구 안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z는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맞겠겠지?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는 이제 그냥 미정계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볼까? 자, 12번의 첫 번째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ay 더하기 2z 더하기 6은 0이 이제 xy 평면을 접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표준을 일단 고쳐야 되겠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의 제곱이요. 근데 내가 여기 만들면서 더하기 4를 썼고 여기 만들면서 더하기 a 제곱을 썼고 여기 만들면서 더하기 1을 썼고 원래 더하기 6이 썼으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즉 a 제곱 마이너스 1이 우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xy 평면을 접한다는 말은 뭐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지? 중심이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제 절대값 c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1이 되겠다. 이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그러면 a 제곱이 2가 될 거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가 루트 2가 될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154라는 점을 지나고 x 그러니까 모든 평면, 세 평면을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겠었지? 뭘 기준으로 정하라고? 이거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잡고 정하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리고 1번, 5번, 4번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 z 좌표 모두 양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r, r이 되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이런 구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1,5,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1-r의 제곱 5-r의 제곱 그 다음에 4-r의 제곱은 r 제곱을 풀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r 값이 반지름의 값으로 적절한 겁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r제곱, r제곱인데 r제곱 하나 있으니까 2r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8r이야. 마이너스 20r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 25, 16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나? 42가 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21은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마산 마침? 그래서 r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3과 7인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3페이지에 보면 아니면 53페이지에 보면
구와 좌표 평면의 교선이랑 구의 정상이랑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4의 제곱 뭐 이런 구가 있다고 치자. 얘가 뭐 반지름 36이라고 6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평면이 이제 구가 이렇게 떠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평면까지 거리가 6인데 아 이건 좀 작게 하는구나. 노선이 아니구나. 바뀌었네. 다시 착각했어. 지금 이 중심을 z 좌표가 4라서 여기가 4거든. 근데 9의 반지름 6이니까 9는 더 넘어가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 9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9랑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만나서 뭘 생겨? 뭘 만들어? 교선을 만들겠지. 그리고 그 교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원이 되는 거야, 맞지? 사실 그냥 공 들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 얘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만나면서 원을 만들 거 아니야. 그 교점의 자취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이제 구와 평면의 교선이라고 부르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직선이랑 원이랑 교점 구하라고 하면 원래 평면 잡혀서 어떻게 했었지? 연립하면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연립해서 교점 그 연립 방정식에가 교점의 좌표가 된다. 근데 지금 여기는 교점이 몇 개쯤 되지? 무한히 많다, 맞지? 그래서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연립하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xy 평면이라고 하면 xy 평면 방정식은 뭐라고? z는 0이라고 했잖아. z는 0 넣어? 뭐 어떻게 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20 이렇게 만들어져. 괜찮니? 자, 근데 다시 봅시다. 실제로 지금 요 길이가 얼마지? 요점 좌표가 2,3,4고 6이야. 그러면 여기 xy 평면에 정사각하게 되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2,3,0이야. 그리고 이거 직선삼각형에서 피타가 성립할 거거든. 36 빼기 16 하면 여기가 루트 20이 되지. 그럼 중심이 2,3,0,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깔끔하게 써줄 때는 원래는 z는 0까지 써줘야 돼. 사실 이 도형은 뭐가 될까? 이게 없으면 기둥 방정식 무한히 뻗어나가는 기둥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z에 뭘 대입해서 성립하는 않았지. 그러면 z 좌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기둥이 되는 무한한 기둥이 되는 거지.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돼. 알지? 그래서 깔끔하게 해주려면 z는 여기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거랑 우리 정사형이랑은 약간 달라. 정사형은 이렇게 그대로 내리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정사형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대원이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나? 그러니까 그 정사형의 의미가 뭐였지? 수선의 발 또는 그림자였잖아, 맞지? 결국은 그림자를 만드는 데는 구의 모든 부분이 필요해, 아니면 구의 한 단면만 필요해. 실제로는 빛을 가로막는 큰 단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사실 이 구의 준석이 괜찮아? 곧 갈 것 같은데. 구의 그림자도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평면을 평하게 놓은 평면을 평하게 배치한 그 원도 정사형이 원이 되잖아, 맞지? 결국은 그림자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건 대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어떤 대원이 있을 거고, 이 대원이 그대로 여기 이제 정사형을 이루게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정사형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6이 됩니다.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얘는 반지름일 것 같아요. 괜찮니? 그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물론 여기도 z는 0이 있으면 더욱 깔끔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은 그냥 쌤이 한 예제랑 다를 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화된 이야기는 쌤이 강의 노트 53쪽에 다 적어놨어요.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긴 여튼 그 다음에 페이지 14번은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냥 그겁니다. 그 뭐지? 원바크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혹은 거리의 최대 최소랑 구바크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또는 구바크의 점으로부터의 구유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랑 어떨 수밖에 없어. 논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좀 많이 다른데 그건 우리한테 묻기가 곤란하니까. 이번에는 구입니다. 구.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의 중심이 있을 거고 수선을 발 내리고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까지 필타를 쓰게 되면 요 접선의 길이가 구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맞지? 그리고 구각구 점으로부터 구유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으면 순서 일단 꿀렁 두 개가 잠깐만 기다려. 한 칸, 그다음에 연장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지요. 동작이 4분 전에 꾸며만 느끼.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바크의 점에서 원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지? 2개. 구바크의 점에서 구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원이 그려져.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처리할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취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약간 그 꽃갈콘은 별로고 그 브라보콘 같은 느낌인 거지. 이렇게 콘 이렇게 그런 그 원볼 모양의 이런 게 이렇게 슉 끼워지는 거지. 구라는 아이스크림에다 이런 구조야. 이렇게 슉 둘러가는 거잖아, 맞지?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14번 봅시다. 문제 첫 번째는 준서형. 준서형? 준서요? 네, 준서요. 대답해줘. 알았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x는 답이 오는 의 근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합시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2의 제곱. 저는 저기 9가 더해졌을 거고 4가 더해졌을 거고 그다음에 아니지 1이 더해졌겠군요. 1이 더해졌을 거고 더하기 4가 되었을 거고 빼기 5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반지름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1,2,3으로부터 중심 3,1,-2와의 거리를 먼저 구하자. 거리를 구하게 되면 3, 4, 4, 16,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더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그럼 17 더하기 25니까 루트 42가 되는 거니. 머리입니다, 머리. 글씨가 이상하네. 어쨌든 이거랑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요 길이가 루트 40이라는 걸 구한 거거든. 근데 반지름이 지금 3이래. 그러면 이제 42 빼기 9를 하면 33, 여기 길이가 루트 33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겁니다. 괜찮니? 정민이 질문 있어? 자,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구의 중심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다하고 빼면 되겠다, 맞지?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해보고 만약 혹시나 좀 많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쌤이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쌤이
만약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느낌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조금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숙제? 그냥 깔끔하게 139까지 하고 연습 문제 세미나 하고 할까? 이게 더 편할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 그거 봐요. 응? 뭐라고? 하고 가냐고? 아니 어허. 연습 문제를 하고 간다. 아니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쌤이 해주고 할게.